우표 초보자를 위한 우표 수집 입문 교실로 2번에 걸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빛으로, 낮에는 연기를 이용한 봉화나 봉수, 멀에 의한 파발이나 춘향의 옥중 편지를 방자가 가지고 한양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 춘향전에서 보듯이 사람에 의한 편지인 보벌도 있었고, 또 서부 영화에 보면 우편마차에 의한 편지와 사람이 오갔습니다. 근대식 우편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비록 비싸고 민간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통신 연락하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 런던으로 많이 모였던 동장 노동자들이 부모님께 연락하는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오고 가는 동안에 먹고 자는 비용까지 계산하니 부담이 너무나 커서 한 달 봉급의 반이나 들었다는 기록도 있었으며 또 후불이니 부모님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반송이라도 되면 왕복했지만 비용을 못 받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1840년 우표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랜드 힐경에 의하여 후불에서 선불로 바꾸고 보편적 서비스로 비용을 싸게 하여 전국을 같은 요금을 받는 누구나 이용하는 대신 국가가 관리하는 근대식 우편 제도를 만들면서 선납에 지불되었다는 증표로 우표가 만들어집니다. 1페니 짜리의 검은색으로 인쇄되어 페니블랙 또는 블랙페니와 2페니 짜리의 푸른색인 페니의 복수인 펜스를 붙여 펜스블루 또는 블루펜스가 태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빙사로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금석, 홍영식 선생이 서양의 발전된 문물을 견학하고 1884년 근대식 우편제도를 실시하면서 우체국 격인 우정총국이 설립하면서 우표를 발행하였습니다. 오문과 신문 우표는 일본에서 인쇄하여 당시 서울인 한성과 인천인 제물포 사이의 편지에 사용하였고 25문, 50문, 100문은 우편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도착하지 않아 미발행으로 그치는데 당시 화폐가 문이므로 문의우표라 합니다. 무취란, 우표를 모으는 취미를 일컫는 말이지만 반드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표 수집의 스탬프 컬렉팅인데 스탬프는 도장이며 우표를 의미하고 모으다 수집하다는 뜻인 컬렉트에서 온 말입니다. 우표를 수집할 때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메모하여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치라는 말은 필라텔레인데 1864년 프랑스 우표 수집가 조르제 에로팽이 그리스어로 사랑을 뜻하는 필로와 세금 면제 혹은 지불을 의미하는 아텔리아와 합하여 만들었습니다. 필라텔리에서 파생된 말로 우표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필라텔리스트라고 하는데 우추인 또는 우추가라고 번역되겠지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우표 수집가이기도 한데 나중에 회고록에서 우표에서 배운 지식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오히려 많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의 우표는 모나코 발행의 우표인데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우표를 잡고 있는 루즈벨트의 왼손이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5개입니다. 그 유명한 루즈벨트 육손입니다. 우표 수집을 통하여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어느 취미보다 훌륭한 취미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림이 인쇄된 부분 전체를 입면 우표와 우표를 떼어내기 편하게 하기 위한 구멍인 천공이 있는데 과거에는 구멍이 선으로 된 선공, 구멍이 없는 무공도 있었는데 무공표는 가위나 칼로 잘라 판매했는데 불편하여 나중에 천공이라는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2cm 사이에 구멍의 개수로 표시되는데 위조 우표를 판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천공이 있는 우표가 정상인데 천공이 빠진 우표가 있다면 그건 에러의 일종인 버라이어티가 됩니다. 우표의 전지에는 부분별로 용어와 이름이 있는데 많은 정보와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우표 한 장을 단편, 가로 또는 세로로 우로 2장 붙은 것을 페어, 석 장 이상 붙은 것을 스트립이라 하며 넉 장이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경우 블럭이라고 한답니다. 이 우표에서는 무엇이 연구 대상일까요? 우선 흰 파란 검은 붉은 노란색의 옷이 화려하네요. 붉은 밭쪽 색깔의 가면을 쓰고 있으며 손을 휘저으면 춤을 춥니다. 남자 같은데 귀걸이가 크네요. 머리에는 검은색 사모를 쓰고 사모에는 양쪽 귀 위에 모런도 보이고 복숭아 가지에 먹음직한 복숭아가 7개나 달렸네요. 430은 뭘까요? 대한민국 코리아는 왜 있으며 2022는 무슨 이유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처형문은 뭘 의미하나요? 흰 파란 검은 붉은 노란색의 오방색과 붉은 가면
복숭아와 가지, 추석 뒤거리는 천연두인 역신을 쫓는 의미가 있습니다. 430은 우표의 액면으로 430원의 우체국에서 팔리는데 편지 한 통을 보낼 수 있는 요금이며 대한민국 코리아는 우표를 만든 나라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지역 많이 쓰는 언어로 국명 표시를 해야 됩니다. 단 영국은 예외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실루엣을 씁니다. 우표를 처음 만든 나라의 예외입니다. 2022는 우표를 발행한 연도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처형문은 이 우표의 이름입니다. 신라시대 헌강왕 때 역신을 쫓는 춤이랍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꽃이라면 모라니, 관심 분야가 과일이면 복숭아, 춤에 관심이 있으면 춤사위나 처형무,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신라나 삼국시대에 닿을 겁니다. 민속의 관점을 맞추면 귀신을 쫓는 벽사나 오방세기 연구의 대상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헤리티지나 유네스코의 포커스를 맞추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은 1997년 석굴암과 불국사 두 종류를 발행한 이후 해마다 한 가지 주제로 두 장을 발행해 오고 있으면 올해인 2022년에 처형무가 발행되었습니다. 배경이 되는 경복 궁근정전은 왜 들어갔을까요? 궁금하네요. 발행하는 우표의 종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우표라고 했던 일반 우표는 우편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량이나 판매 기간에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계속 발행합니다. 특별우표는 국가의 중요 사업 및 시책, 특별한 행사 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며, 기념우표는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범국가적 국민적 행사 및 역사적인 사건과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우표이며, 시리즈 우표는 악기, 문학, 한국의 난초, 한국의 다리 등 한 제목 아래 일정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발행하는 우표로 주로 한 번에 3, 4종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화 우표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에 특별히 발행하는 우표로 올해도 12월 1일 내년에 탄생 동물인 토끼를 그림으로 발행합니다. 부가금 또는 자선 우표라고도 하는데 사회복지, 구제사업, 문화사업 같은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추가하여 발행하며, 선장우표는 시대의 사회운동의 캠페인 목적으로 보통 우표처럼 발행하며 일반 우표 대용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사이에 저출산 시대에 가족계획이라니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네요. 항공우편의 봉선은 1, 2, 3, 4 지역별 요금이 동일한데 국제항공우편에 사용할 목적으로 항공우표를 발행했었으며 1973년 12월 발행 이후 지금까지 발행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제니역스의 에러 우표도 항공우표입니다. 나만의 우표는 우체국 또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며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넣은 우표를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친구나 가족, 좋아하는 반려동물의 사진을 넣어 만들어 보시고 편지에 붙여서 보내보세요. 우표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미사용 우표는 우체국에서 취미 우표 통신 판매를 이용하였으나 기념 우표 사전 예약 판매로 바뀌어 인터넷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우표 발행일인 경우 우표박물관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또 사용 필우표나 미사용 등 우치 관련 자료들은 우표상이나 우치 관련 카페나 밴드, 블로그를 통하여 경매 등 절차를 거쳐 구매할 수 있으며 펜팔 등 교류를 통하여 교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표 수집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표 수집용 핀셋, 우표 보관 앨범, 보호용 비닐, 칼, 가위, 확대경, 딱풀, 방한대지, 마운트 등 여러 도구가 필요합니다만 우선 앨범과 핀셋만 준비하시고 시작이 반이라고 우표 수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를 위한 우표 수집 교실 첫 번째를 마치고 우표 수집의 대상에 대하여 진행하는 다음 2편에서 뵙겠습니다.